노년과 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 친구들이 하나둘 죽어가요. 네, 가장 친한 친구들이 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많아요.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이 뭔가 했더니 사실은 친구들이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준 분이 키케로야. 그래서 이제 이 사진 보면은 오른쪽에 이 세넥투테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게 우정에 관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에는 두 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율리우스 시저, 카이자르가 있고, 카이자르보다 인문학 쪽에서는 훨씬 존중스러운 사람이 키케로예요. 두 분 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카이자르는 BC 100년에서 BC 44세까지 영웅이지만 56세에 돌아가셨어요. 키케로는 서구 문명의 초석을 만든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사실은 키케로가. 이 사람은 63살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큰 영웅인데 카이자르는 스토리가 많지.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로마에게 귀속시켰다고. 키케로는 서구 모든 그런 인문학 쪽에 말이에요.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이은 그런 영웅으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얘기하려는 거는 그 우정에 관해요.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키케로의 사상과 사색은 세대를 거치면서 서구 가치 체계의 원천이 되었다. 내가 참고한 책은 키케로의 그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 번역한 분이 천병이시라는 분인데 정말 제대로 라틴어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번역을 잘했는데 그래도 내가 딱딱해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그 의역을 했어요. 너무 이 양반 번역 그대로 따르면은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좀 거북해. 그래서 내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의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네 가지예요. 먼저 우정의 본질은 뭐냐? 둘째는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은 뭐냐? 세 번째는 그러면 우정의 가치는 뭐냐? 다시 말하면 인생의 친구는 왜 필요하냐? 끝으로는 우정의 현실과 역설은 어떤 것이냐? 우정에도 현실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정에도 패러독스가 있고 이걸 내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먼저 우정의 본질입니다. 우정의 본질은 뭐냐? 자연이 말이에요. 인간들 사이에 맺어둔 인연은 부지기수연해요.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정은 호감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능가할 뿐더러 선택적이고 한정적이어서 단지 두 사람 또는 그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맺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이 말이에요. 최근에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밴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거기서 맺어진 친구는 사실은 그냥 정보를 얻고 이러는 거지. 그걸 친구라 그럴 수가 없더라고. 내 트위터도 팔로워가 좀 있고 그러지만은 이런 친구가 있구나 하고 맺어지지만은 내가 그것도 한 10여 년 되잖아요. 10한 5년 했다고. 근데 거기 정말 내가 생각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최근에 죽어버린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의 그 우정하고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 그 친구들은 페이스북도 오고 안 오고 트위터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해. 그렇지만 만나면은 행복하거든. 그런 게 없는 거야. 정보는 없는데. 딴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 그리고 키케로는 우정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불구가 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잠깐만요. 내가
다음 점 나오게. 네. 친구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상을 보는 것이며 친구가 그 자리에 없어도 거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 난 내 자신의 영상을 보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지만 죽은 지 좀 알아야 된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내 옆에 있어요. 야, 히카루가 좋은 말을 했구나. 내 가슴속에 있는 말 그대로 했구나 하고 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정이라는 건 말이에요. 미덕이 빛을 발하고 유사한 성질의 영혼이 서로 애착심을 느낄 때 맺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정의 그 근본적인 원리는 미덕이 있어야 돼요. 나쁜 일 같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친구가 아니라고. 그리고 서로 유사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만큼 자기와 같은 것을 갈구하고 끌어당기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정은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그 우정의 본질이라는 거는 이게 중요한데 우정이 이익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정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모른다. 우리가 친구에게서 즐기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친구의 사랑 그 자체다. 요즘 그 TV에서 보면은 뭐 그 이상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배가 망신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존재하는 거 그거는 우정이 아니고 그거는 서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건 친구라고 볼 수 없지 사실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의 본질과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호 씨 이거 이익 잠깐 때문에. 들을래?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혼자 있는 걸 싫어하며 언제나 버팀목에 기댄다. 그리고 절친한 친구야말로 최성의 버팀목이다. 우리나라 한 사람 인자가 버팀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이 그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선은 우정의 가장 적대적이다. 위선은 신뢰를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친구지간에는 좀 솔직해야 돼. 그러니까 위선을 떠안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걸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도 상대방이 너무 사람의 정직할 수는 없잖아.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수 있는 된다고 생각해요. 또 우정의 본질은 대충 이렇게 마치고 그럼 우정의 그 친구의 그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은 뭐냐? 우정에서 중요한 거는 윗사람이, 그러니까 윗사람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돼? 자기보다 위처지에 있는 친구지. 위처지에 있는 친구가 아래에 있는 친구와 동등해지는 거다. 서로 처지가 비슷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키피어가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이 책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인데, 친구들이 모두 자기와의 친분을 통해서 명망에도 높아지는 것이었다. 재능과 미덕과 온갖 탁월함은 가까운 사람들과 나눌 때 가장 큰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쭉 그 수십 년을 말이에요. 50년, 70년 가까이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까 잘 사는 친구가 있고 못 사는 친구가 있어요. 또 좋은 대학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또 학교도 못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친구도 있어요. 이게 서로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은 서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밥을 사더라도 있는 친구가 더 사는 거야.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돈이 없는 친구는 기꺼이 친구의 호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너그러워져야 돼요. 그게 친구를 사귀는 재능이고 난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난 중요한 원칙 같아요.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우정을 지키기 위한 또 원칙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우정을 그 어떤 인간사보다 우선하라고 권한다. 이게 히카루가 한 말이에요. 우정이 제일 우선이다. 이게 인간사에서 어떤 인간보다. 왜냐하면 우정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없고 우정이 없으면은 사람의 인생이 재밌지가 않아. 그 재미라는 거는 설사 재미를 느끼고 어떤 쾌락을 느끼는 같이 느끼는 친구가 있더라도 그거는 인간의 가장 어떤 저열한 측면이기 때문에 정말 퀄리티, 질적으로 높은 그런 행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우정의 법칙으로 삼아야 할 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도의에 어긋나는 걸 요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요구받더라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정의 기초는 어떤 것 도덕적인 거예요. 사실은. 공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했거든. 공자님 말씀도 똑같아요.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비슷해요. 그래야 서로 존경을 할 수 있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원칙이지. 우정을 지켜야 될 원칙. 또 하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옳은 것만 행하되 부탁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친구가 이거 좀 이게 좀 아쉽네 하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상대방이 어디가 아파.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줘. 아, 이 친구는 이게 가렵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는 친구가 나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도와줘. 죽을 때까지 도와주는 게 친구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정의 본질이고 우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그는 우정에 어떤 효용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인생의 친구는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정이란 물이나 불처럼 언제나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우정은 행운은 더 빛나게 하고 행복은 더 크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불은 나누고 분담해 줌으로써 우리 인생을 더 가볍게 해줍니다. 이게 내가 우정을 공부하면서 쭉 사용해 애닉도트 여러 가지 인용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의 말이 가장 많아. 친구는 행복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불행할 때는 내 불행을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더 홀가분하고 가볍게 만들어준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더라고. 그리고 우정의 효용은 우정이란 지혜를 제외하고는 신이 인간에 준 최고의 선물이다. 물론 우정이 중요하지. 근데 우정을 제대로 잘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거야. 물론 지혜가 다는 아니에요. 우정을 누리기 위해서 지혜 말고도 어떤 착한 마음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착한 마음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 키케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정이란 지혜를 제외하고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이 오고 또 친구란 말이에요. 그거는 서로 직책은 좀 틀릴지 모르지만은 노무현 씨가 그런 말을 했어. 나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난 대통령까지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난 멋있는 우정 같아요. 또 우정의 가치는 말이에요. 인생에서 우정을 빼앗아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태양을 빼앗아가는 거나 다름없다. 불사의 신들이 인간에게 준 선물들 가운데 우정보다 더 좋고 더 즐거운 것은 없다. 참 극찬을 했어요. 키케로가. 이제 키케로 시대의 한 얘기일 거야. 요즘은 좀 와이프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지. 옛날엔 그 와이프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했잖아요. 이건 좀 우리가 고려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 시대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렇게 높이 평가했다. 키케로는. 또 우정을 맺어주고 우정을 지켜주는 것은 미덕이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덕성이다 이거죠. 인간의 삶의 조화 그리고 안정, 신뢰는 모두 그런 미덕에서 비롯된다. 미덕을 높이 평가하되 미덕 다음에는 우정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 말도 옳잖아요. 마지막으로 우정의 현실과 역설입니다. 먼저 우정은 말이에요.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은 지혜롭지 않으면 아무도 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지혜롭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우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내가 우정을 가만히 보면은
그건 나하고 어렸을 때 친한 친구들은 착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혜롭지 못했어.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은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을 내가 좀 더 을물 털어서라도 줬어야 돼. 근데 그걸 좀 덜한 거야. 그 친구가 나는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로 유학 가고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친구들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나하고 그냥 친한 친구들이 좀 멀리 떨어진 친구들이 몇 있어요. 또 그중에 일찍 죽기도 하고. 난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우동에 충고를 해야 돼요. 근데 충고는 귀에 거슬리지 않게 또 질책할 때가 있지. 친구가 잘못길을 가면은 모욕적이지 않게 하라. 또 충고를 해주는 친구의 말은 항상 귀담아 들어라.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 친한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 젊은이들이 그냥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냥 근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 그 친구는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해주면은 그건 상당히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 이익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친구가. 이익 때문에 그냥 충고를 한다 그러면 좀 이건 우리가 금방 알아듣지. 근데 그렇게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을 하면은 다 듣지는 들어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정이 상한다. 그다음에 친구 때문에 괴롭다고 해서 인생에서 우정을 포기해서 안 한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친구한테 이것저것 좀 많이 뜯기다 보니까 친구를 아주 띄워버렸어요. 근데 항상 내가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그것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덕이 근심과 번거로움을 수반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정이라는 것도 미덕이거든. 그러니까 친구가 좀 잘못하더라도 웬만하면 받아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친구와의 친구가 잘못해서 헤어질 정도로 못된 짓을 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도 괜찮다. 또 불구대천의 원수가 말이요. 겉으로만 다정한 친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 전자는 가끔이라도 바른 말을 하지만은 이 다정하지만은 이게 정직하지 않은 친구. 그런 친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한테 나쁜 말을 보다는 그 가슴 아픈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친구들의 말이 사실 도움이 되거든. 나한테 말은 좀 거칠게 하더라도 따끔한 말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들의 말이 옳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친구의 말이다. 그럼 더욱 그렇지. 그냥 친구에게 충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또 충고를 하는 것도 충고를 받는 것도 이게 다 진정한 우정의 특징이다. 이 충고를 서로 하지 않고 또 받지도 않고 그러면 그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충고를 할 때는 거칠지 말아야 하고 충고를 받을 때는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똑같은 말이지. 아첨과 아부보다 우정에 더 큰 해악이 없다. 앞에 똑같은 말인데 아첨과 아부를 하기보다는 좀 친구가 좀 싫어하더라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 선거를 나오고 이런 친구들 이럴 때 이거 되지도 않을 친구들이 있잖아. 선거에. 그런 친구들은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돼. 또 부와 힘과 미덕을 갖추고 있어 남의 도움이 덜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정을 할래도 너무 가난한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얘기야. 내 경험도 그래.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고 힘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친구들 도울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괜찮다는 얘기야. 너무 친구라고 해서 가난한 친구만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또 그런 가지고 있는 뭘 좀 힘이나 돈이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자기 친구들이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면 그것도 그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딱 그래. 딱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힘도 좀 있어야 되고 좀 덕망도 좀 있어야 되고 지식도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어떤 우정의 현실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친구보다 위에 있는 친구는 이제 수준을 좀 낮춰야 되고 아래에 있는 친구는 끌어올려야 한다. 이게 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친구들을 도와주되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만 줘라.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줘라. 참 이것도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친구를 도와주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도와줬거든.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혼이 많이 나고 자식들한테 원망을 좀 들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